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려한 조명 아래 감춰진 연예계의 어두운 그림자. 그 실체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트로트계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MBN의 야심작 현역가왕이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찰나. 찬물을 끼얹는 대형 스캔들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테랑 가수 숙행씨를 둘러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사건입니다. 처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은 설마 아닐 거야 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사이 벌어진 일련의 법적 움직임들은 이 의혹이 단순한 루머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는 1월 15일, 그러니까 바로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법원의 선고 공판이 돌연 취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판부가 숙행씨의 손을 들어준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숙행씨가 왜 소송 제기 후 3개월 동안이나 침묵했는지, 그리고 선고 직전에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이 사건이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과 동료 가수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민폐를 끼치고 있는지, 그 추악한 진실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아주 정밀하게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유부남 A씨의 아내는 숙행씨를 상대로 무려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통의 상간소송 위자료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임을 감안하면 1억 원이라는 청구액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매우 명백하거나 혹은 유명인이라는 점을 감안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숙행씨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지난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장장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았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조계 상식으로 볼 때 억울한 피고인이라면 소장을 받자마자 나는 억울하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펄쩍 뛰며 반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에 할 말이 없어서 포기했거나, 둘째, 상대 남성 A씨가 내가 아내를 설득해서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호언장 담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변론 판결을 내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선고 날짜가 바로 1월 15일이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숙행씨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부랴부랴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당한 대응이 아닙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어쩔 수 없이 내민 궁여지책이자 시간을 끌어보려는 지연 전술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숙행씨 측의 핵심 변론 전략은 예상대로 기망에 의한 만남, 즉 나도 남자에게 속았다라는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상대 남성 A씨가 이혼 소송이 거의 끝났다, 사실상 남남이다, 곧 정리가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남성 A씨는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를 자청해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 내가 숙행에게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라며 숙행씨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마치 흑기사처럼 말이죠. 하지만 과연 재판부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법조계의 시각은 매우 회의적입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성입니다. 설령 남자가 곧 이혼한다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숙행씨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순간부터 불법 행위가 성립됩니다. 원고인 아내분의 주장에 따르면 숙행씨는 아내와의 통화에서 법적 관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녀가 현재 상대방이 법적으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곧 끝날 줄 알았다와 이미 끝난 줄 알았다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자라면 남의 가정이 아직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끼어든 것이 되므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숙행 씨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힌 것은 불륜 의혹 그 자체보다 사건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아내분의 폭로에 따르면 처음 불륜 사실을 들켰을 때 숙행 씨의 반응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사과를 하기는커녕 소속사를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라며 피해자인 아내를 오히려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했습니다. 자신이 떳떳한 피해자였다면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왔을까요? 그러다 아내분이 구체적인 증거 스킨십 사진, 대화 내역 등을 들이밀자 태도가 180도 돌변합니다. 갑자기 저도 피해자입니다. 연예인이라 생계가 끊기면 안 됩니다. 제가 죽어야 끝납니까? 제가 죽으면 두 분 마음도 편치 않으실 겁니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감정 호소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화법이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는 비겁한 회유책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 모든 것을 잃게 생겼다라며 동정론에 호소했지만 정작 남의 가정의 평화를 깬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은 찾아보기 힘들었음. 강할 때는 협박하고 약할 때는 읍소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 대중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린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현실적인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숙행 씨 본인? 바로 MBN 현역 가왕의 제작진과 동료 출연자들입니다. 숙행 씨는 지난해 9월 이미 1억 원짜리 소송을 당한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법적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10월부터 시작된 경연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이는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이었거나 방송의 힘으로 덮을 수 있다라는 오만함이었습니다. 결국 그 오만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제작진은 숙행 씨의 하차를 결정하고 통편집에 들어갔지만 이미 녹화된 분량을 드러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숙행 씨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장면은 잘려나갔지만 리액션 컷이나 단체 샷에서는 계속해서 그녀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강혜연 씨와의 1대1 데스매치 결과 발표 장면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도덕적 흠결이 있는 숙행 씨가 승리하여 환호하고 아무 잘못 없는 강혜연 씨가 패배의 쓴맛을 보며 고개를 숙이는 장면, 그리고 숙행 씨가 강혜연 씨의 목에 패자 팻말을 걸어주는 그 잔인한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시청자들은 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꼴을 봐야 하느냐, 강혜연이 너무 불쌍하다라며 게시판을 도배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의 생명은 공정성과 감동인데 숙행 씨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더 큰 재앙은 앞으로 방송될 팀 미션입니다. 개인전이야 어떻게든 모자이크로 가린다 쳐도 여러 명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군무를 추고 화음을 넣는 단체전은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을 도려내면 전체적인 대형이 무너지고 노래의 흐름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숙행 씨와 같은 팀이 되어 피땀 흘려 연습했던 동료 가수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녀 때문에 팀 전체의 무대가 편집되거나 엉성하게 방송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민폐를 넘어선 팀킬입니다. 현재 숙행 씨가 하차한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에 대한 소문이 무성합니다. 숙행 씨는 팀 미션에서도 승리하여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예심에서 탈락했던 실력파 방가희 씨가 긴급 투입될 것이라는 설, 혹은 0.96을 맛봤던 강예슬 씨가 패자부활전 형식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추측, 아니면 데스매치 상대였던 강혜연 씨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거 미스트롯2 당시 학폭 논란으로 하차한 진달래 씨를 대신해 양지은 씨가 투입되어 우승까지 차지했던 신데렐라 스토리가 재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지만 이번 사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당시는 과거의 잘못이었지만
이번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이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은 꼬일 대로 꼬인 대진표와 룰을 수습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전반에 묵직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생활 논란이 터져도 개인적인 일이라며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청자들의 도덕적 기준은 매우 높아졌고 방송사 역시 출연자의 리스크 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숙행 씨의 경우 소송 사실을 제작진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출연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업무 방해에 해당합니다. 최근 방송 출연 계약서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시 출연료의 몇 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숙행 씨는 1억 원의 위자료 소송뿐만 아니라 방송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성 A씨가 내가 모든 피해를 보상하겠다라고 인터뷰했지만 과연 수억 원에 달할지도 모르는 위약금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1월 15일의 선고는 미루어졌습니다. 숙행 씨는 변호사를 앞세워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입니다. 어쩌면 법기술을 발휘해 위자료를 깎거나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승패와 상관없이 그녀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대중의 신뢰와 팬들의 사랑입니다. 나도 피해자라는 그녀의 외침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가정을 위협했고 자신의 방송 출연 욕심을 위해 수많은 동료들의 노력을 짓밟았습니다. 눈물로 호소하기 전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를 먼저 보였어야 했습니다. 현역가왕은 숙행 씨라는 암초를 만나 흔들리고 있지만 남은 참가자들은 여전히 꿈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만큼 묵묵히 땀 흘리는 다른 가수들에게 더 큰 응원을 보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그리고 숙행 씨는 연예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현실의 결말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